분절체는 각 절과 연 뒤에 붙이는 후렴이야. 근데 이 분절체 나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율격을 반드시 물어봐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서경이 아질과 뺍니다. X 하세요. 서경이 세 글자 세 글자 서울이 마르는 이렇게 상음보야. 상음보. 그러니까 중간에 아질가처럼 또는 가시리의 나난 이런 것처럼 여음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나 후렴구 모두 둘 다 공통적인 효과는 조흥, 흥을 돋우기 위한 거. 조흥구라는 거 흥을 돋군다 이런 뜻이고 별 뜻은 없지만 흥을 돋우기 위한 특징이 고려가요는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자, 1번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고요. 평민들이 불렀다 해서 소교라고 하고 일반 대중적인 민중들의 관심사가 그때 당시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평민들이 고려시대에 구전되던 고려가요가 조선시대 접어들면서 기록으로 남겨지게 돼요. 근데 평민들이 불렀던 고려가요는 양반 유학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한글이 창제되고 난 다음에 한글 창제 이후 고려시대 유행했던 노래가 조선시대 한글 버전으로 기록되어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원작과 달리 평민들의 진솔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양반 유학자들의 정서에 맞는 표현들을 추가하게 돼요. 주로 어떤 내용을 추가하게 되냐면 동동도 있고 정석가도 있습니다. 손쉬운 고전문학의 앞부분에 연계되는 작품들 꽤 많이 있어요. 그 책도 좀 참고하시고 복습합니다. 선생님이 매번 나눠주는 자료들이 따로 있는 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했던 것들을 다시 재탕 삼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나와 있는 내용들 시조 다시 또 복습하시고 이별의 정환이 이번에 이제 시험범에 들어가는 주제니까 이별의 정환과 관련된 시조도 했고 가사도 했고 얼마나 많이 했어. 쭉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지는 내용들은 주로 송축, 임금님의 건강을 기원한다던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송축과 기원 또는 예찬의 의미가 추가되는 것들. 이유가 뭐냐면 이 노래가 궁중 연회장에서 주로 많이 불리게 되거든요. 일반적인 평민들의 진솔한 생각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표현들이 고려가요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뭐 가시리에도 들어가 있고 정석가에도 들어가 있고 동동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나중에 후대에 추가된 내용이야. 기록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란 뜻이고요. 기록하는 과정에서 기록자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은 삭제됩니다. 대체로 삭제되는 것은 남녀 간의 진솔한 감정, 열렬히 사랑하는 노래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삭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남녀 상열지사스러운 내용들은 삭제가 됩니다. 기록자들이 유교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상강우륜에 어긋난다든지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 감히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다 삭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원작과 다른 것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사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본문 내용과 이질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기록되는 과정은 조선시대라고 했어요. 기록한 건 한글 창제 이후 조선시대 한글 창제 이후 기록됐고 조선 전기에 한글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노래가 주로 궁중 연회장에서 궁중음악으로 연주되던 노래야. 그래서 임금님의 무사 안녕, 태평성대를 기원한다, 국가의 안위를 기원한다 이런 내용들 아주 중요해. 고려가요의 형식상 특징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더해지거나 빠지는 이유가 뭔지 이건 무조건 출제됩니다. 고려가요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서경이 세 글자, 서경이 세 글자, 서울이 마르는 상음부 율격에 따라서 읽고요. 상음부에 포함되지 않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여음 아질과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울이 마르는 자 똑같이 똑같은 거 두 번 나오고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AAB 구조예요. AAB 구조. 여기서 서경은 평양을 말하는 거야. 고려의 수도. 자, 위 두어렁셩 다림들이 줄 치세요. 위 두어렁셩 다림들이 후렴구는 흥을 돋기 위해서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체로 위는 감탄사야. 감탄사. 그 다음에 두어렁셩 이런 거는 의성어. 악기 소리 흉내내는 말. 후렴구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감탄사, 뜻이 없는 감탄사 또는 악기 소리 흉내내는 의성어 많이 들어가요.
우리 흉내내는 의성어 많이 들어간다. 두어렁샹, 둥둥 뭐 이런 거. 자, 닦곤데 일단 현대풀이가 되겠죠? 닦은 곳, 닦은 곳. 길을 잘 닦다 할 때 닦은 곳. 닦은 곳, 닦은 곳. 소성경, 소성경 평양을 말하는 거야. 서경도 평양, 소성경도 평양이야. 직역하면 소서울, 작은 서울이라는 뜻인데 그냥 평양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고요히 말은 동그라미 치세요. 낱말 뜻 꼭 풀이 알아야 되는 거. 사랑하지만, 사랑하지만. 게다가 사랑하다의 뜻이에요. 사랑하지만 여행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친 거 해석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이별하기보다는 질산배 동그라미 화자의 생업. 보통 여자들이 주로 길쌈 하잖아요. 배짜기. 화자가 여성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길쌈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여성 화자가 길쌈을 버리고 너를 쫓겠다 라는 뜻이야. 자, 그럼 길쌈을 버리고 생업을 모두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생업까지 포기하고 너를 쫓아가겠다는 뜻은 이별을 받아들이겠다, 거부하겠다. 거부하겠다는 뜻이야.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여성 화자. 전통적이다? 아니다. 전통적 여성 화자랑 달라. 보통의 이별의 정안을 드러내는 여성 화자는요. 소극적이고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태도가 일반적이었어. 근데 서경별곡에 나와 있는 여성 화자만 이별의 정안을 노래하면서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 달라요. 일반적인 다른 작품에 나오는 화자들과.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떠나는 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임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임을 태워서 배를 띄운 사공을 원망하는 것으로서 떠나가는 임을 원망하는 것.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여성 화자. 그 다음에 원망의 정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직접 임에게 표출하지 않고 원망을 전가시켜서 표현하는 시조를 우리가 배웠어요. 사설시조.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같이 연계 작품 되겠습니다. 자, 이별하기보다는 질산배 버리고 괜시란데 사랑해 주신다면 다음 주까지 해석 완벽하게 해오세요. 사랑해 주신다면 그러면 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가정하고 울어본 존니노이다.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여기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야. 그 정도로 널 사랑해. 그 다음 두 번째 연볼게요. 구슬 동그라미. 자, 구슬을 우리 사랑이라고 비유를 하면 바위, 세모, 디신들,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긴 이딴 그칠이니까 긴 이딴 긴 끈. 목걸이 이렇게 구슬을 깨는 끈 있죠? 긴이 끈이란 뜻이야.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서리법.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끈은 바위에 떨어지면 구슬은 깨질지 몰라도 끈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구슬을 깨고 있는 끈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랑이 커다란 시련을 만난다 한들 우리의 사랑의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걸 끈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기인이다 그치니까 서리법 쓰였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지문해를 지문해 천년을 외우곤 여신들. 자,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과장. 천년 동안 외롭게 살아간다 한들. 과장이에요. 과장. 신 있단 그칠이니까 신 믿을 신자야. 자, 위에 있는 구슬과 바위에 해당하는 거.
천년을 외롭게 살아가도 우리의 신이 뭐라고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윗구절 두 구절과 밑에 있는 두 구절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응되는 구조예요.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다는 건 너와 내가 멀리 떨어져 지낸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다 한들 우리의 믿음은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거기도 서리법 쓰였어요. 시인 이 땅 그치리까 서리법. 신의 원관념이 뭐라고요? 위에 있는 긴이 끈이야. 화살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연에서 말하는 결코 천년을 헤어져 지는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한들 우리의 사랑의 믿음은 끊어질 리가 없다. 자, 이연에 나와 있는 영원한 사랑. 구슬, 바위에 비유, 끈에 비유, 대응되는 구조, 대구법. 근데 요거랑 완벽하게 유사한 내용이 정석가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정석가 일부 구절과 서경가 일부 구절이 일치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말한 서경별곡의 이연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내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고려시대 유행했던 거야. 지금도 아이돌 노래 가수들 막 다른 가수가 부른 건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 어른들 귀에는 다 똑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 나오는 아이돌 가수 노래는 너무 다 똑같은 것 같아. AI처럼. 어떤 멤버가 부르더라도. 근데 유독 딱 다른 아이돌들이 있죠. 이제는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군요. BTS하고 빅뱅 이후로는 노래가 차별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이 나와서 붙는 것 같아요. 니네도 인정하는군요. 니네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는 얘기야. 요즘 10대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팬덤들을 형성하고 있는 애들은. 자,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 유행했던 구절인 거야. 이것도 같이 출제 요소예요. 그래서 서경대국과 같이 연계되는 거에 정석과가 같이 들어가고요. 동동 같은 경우는 혹시 몰라서 외부 지문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동동까지는 일단 좀 해보는 걸로. 그리고 가시리하고 진달래꽃은 모든 문제를 풀면 같이 연계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동강 동그라미 치세요. 대동강. 자, 대동강이 나오는 시를 우리가 배웠는데 송인 기억나요? 남포에 봄비가 내리고 풀잎이 반짝반짝 빛나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별을 하고 있어요. 대동강 물은 마를 날이 없네. 이별 눈물 보태니. 거기다 적어. 대동강 물은 마를 날이 없다. 이별 눈물 보태니. 한시 송인입니다. 이별의 정환이 시험범위라서 어디까지 범위가 들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범위가 들어가 있어. 황조가 때부터 시조 그리고 현대시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시 송인에서 마지막 구절의 3, 4행에 대동강 물은 마를 날이 없다. 마르지 않는다. 해마다 이별 눈물 보태니. 이별 눈물을 보태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을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 거에다가 뭐 한 거예요? 과장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별의 슬픔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대동강물하고 얼마나 넓어? 엄청 깊죠?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이 너무 크다는 것을 보이는 대동강물에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추상적인 대상이지만 그 슬픔의 깊이를 대동강물에다가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 대동강물의 의미는 뭘까요? 이 대동강물을 건너서 님이 떠나는 거야. 이별하는 거야. 이별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동강은 이별 공간, 단절감, 이별 공간, 단절감. 빨리빨리 적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물의 의미는요, 우리가 배웠던 공무도화가 백수광부 기억나시죠? 공무도화가 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시오.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 노래했던 것 중에 황조가하고서 같이 세트로 했습니다. 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시오 했는데 님은 그의 물을 건넜네. 가시님을 어이할고 하는 내용의 서정시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님이 그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님이 물에 빠져 죽고 님과 이별하게 되는 공간으로서의 물이에요. 거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놓느냐 사공아 동그라미 치세요. 사공한테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내 가시는요 각시 사공의 부인 내 가시 럼난디 몰라서 자 럼난디 너가 지금 이 배를 띄우러 나오는 동안에 네 아내가 바람이 났어 이 뜻이에요. 럼난디 몰라서 널배 가는 배에 연진다. 자 누구를? 님을 연진다 앞에 님을 네 각시 바람난 줄 모르고 그 가는 배에 임을 연진다. 태웠느냐? 너 왜 내 님을 태우고 떠나느냐? 뭐 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누구를? 임을? 아니 사공을. 사공을 원망하고 있지만 진짜 원망의 대상은 뭐야? 나를 떠나는 님인 거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원망을 전가시키는 거야. 너 왜 도대체 배를 띄운 거야? 너가 없었으면 님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을 직접 표현할 수도 있지만 원망을 전가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대동강 건너편 고질녘 곧 동그라미 치세요. 고질녘 대동강 건너편 곧을역 분철하면 이거겠죠? 꽃이야 꽃 플라워. 대동강 건너편에 피어있는 그 꽃을 내 님이 건너가면 배 타들면 배를 타고 그 대동강 건너편에 들어가면 겉골이다. 겉골이다. 이 꽃을 꺾을 것이다. 겉골이다 뜻. 꺾을 것이다. 자, 이런 표현이야. 새롭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했나 봐요. 꽃을 꺾는 행위 자체가 새롭게 님이 사랑하게 되는 대상. 다른 여인이 되겠죠. 누구와? 임과 나를 떠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될 임. 그러면 화자에게 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 질투의 대상이 되겠죠. 또는 나를 떠나면 저놈은 반드시 다른 여자를 만날 것이다. 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는 거야. 님을 믿지 못하고 너 나 떠나고 다른 여자 만날 거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잖아. 응? 우리 헤어져도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갖자. 애도의 기간을 갖자. 아니 3년 좀 긴가? 6개월? 6개월이라고 해야 되나? 사랑의 불시착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 리정혁한테 손예진이 딱 그 얘기를 하고 나오거든. 이정혁 씨 내가 남쪽으로 가더라도 우리 애도의 기간을 갖도록 해 하면서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제 폭삭 속았수다 3막이 공개가 됐거든요. 2막부터 계속 눈물 나는 거 알아? 딸은 딸 입장이라서 눈물 나고 엄마들은 엄마 입장이라서 눈물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첫사랑이랑 깨졌어. 첫사랑이랑 깨지면서 그와 나 둘만이 있었던 별에서 어린 왕자를 떠나보냈다. 와, 씨, 멘트가 미쳤어. 첫사랑이 온 우주의 전부였는데 진짜 빌런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저 사람 결혼을 꺼리는 못했거든요. 결혼할까봐 진짜 너무 진짜 답답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거나 첫사랑을 떠나보내는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마지막 이별 장면이 그거였어. 그러니까 이별할 때 남녀간에 할 수 있는 이별의 태도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 보통 여성화자들은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뭔가 그 사람을 계속 그리워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부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 여자들이 이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에게 갖는 감정은 뭘까? 이게 이별의 정환이란 말이야. 근데 몇 개 안 돼. 고전 문학에서 이별의 정환, 현대문학도 마찬가지고 문학에서 물어볼 수 있는 이별의 정환은요. 이별을 대하는 태도, 이게 첫 번째 출제 요소야. 아니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근데 여기 이제 여자 주인공이 아이유잖아요. 되게 당찬 서울대 합격생. 그리고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선생님보다 좀 약간 윗세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남녀차별이 좀 많이 심했던 나도 남녀차별이 있었던 시대거든. 어디 딸이 뭐 어디 여자가 막 이런 거 듣고 자랐던 시대. X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 윗세대는 더 있겠죠. 근데 뭐 회사도 때려쳐야 돼. 모두 해야 돼. 이러니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건데 자기 인생이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될지가 너무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지. 막 못 헤어지겠다는 남자한테 여자가 매몰차게 돼요. 그 매몰차게 대하는 것도 눈물이 막 서려 있는 거야. 너무 사랑하지만 너랑 결혼할 수는 없다.
그렇게 1년 동안의 이별의 기간을 갖는 거야. 남자가 계속 찾아와. 남자가 계속 찾아오고 여자도 남자를 계속 사랑해. 근데 헤어져야 되는 거야. 마음이 절절하겠지.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는 원망으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과의 첫사랑을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마무리하면서 끝나거든. 근데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게 엄청 반대했던 시어머니는 아주 초라하게, 그러니까 아들이 내 인생의 모든 거다라면서 결사반대했거든. 근데 아들 결혼식 사진에 같이 찍은 가족 단체 사진에 유일하게 웃고 있는 단 한 명 시어머니. 근데 그분만 웃고 있는데 그분의 말년이 엄청 초라해. 아들한테도 사랑하는 여자가 떼어놓은 엄마. 근데 심지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뭐 이런 말년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샥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끝났거든요. 그 배우님 돌아가신 거 알죠? 마지막 유작이에요. 암투병 하시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작품. 그래서 그런 이별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남녀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결혼을 결국은 한 거야.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하고. 그러니 아들의 삶이 행복했겠니? 행복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정말 그와 반대되는 너무너무 며느리를 사랑해주고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 이제 펼쳐지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여자는 없을 거야. 이별하면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안타깝게 이별을 했어. 죽음을 맞이하는 거야.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가 가더라도 조금만 슬퍼하고 빨리 결혼해서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마음이잖아. 어디에 나와요? 진달래꽃에 나와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체념하고 순응하고 그 사람을 축복까지 해줄 수 있는 게 김소월인 거예요. 진달래꽃이에요.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세 가지 부류로 나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별의 정화는 김소월표 이별의 정화이에요. 두 번째는 그와 반대되는 적극적인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 세 번째는 뭘까요? 사설시조에서 이별은 슬프지만 울지 않을 거야. 어떻게? 웃음으로 마무리. 그래서 사설시조에서 이별을 대하더라도 이별의 슬픈 상황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출제 요소다. 그리고 내신 문제니까 고려가의 갈래별 특징을 물어보는 건 꼭 들어간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연계 문제 나오면 연계 문제하고 갈래별 특징 비교 대조하는 것도 나오겠죠. 가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성민고까지는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이제 규원가까지 외부 지문으로 연계할 수 있어. 여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시조, 현대시 말고 정말 나중에 연계되는 건 가사입니다. 가사. 만약에 가사 작품 연계된다 그러면 성민곡하고 서경별곡이란다. 규원가 정도까지가 가장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이별의 정환입니다. 마지막에 베타되면 겉꼬리이다 해서 님이 그 여자를 만나면 반드시 사랑에 빠질 거라고 했으니까 사공한테는 원망을 전가한 거지만 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꽃을 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을 만날지도 모를 것 같은 불안한 마음, 이 얘기는 나를 떠나는 님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경별곡의 내용 끝. 자, 본문 볼게요. 옆에 문제 23쪽. 세 문제 잠깐 풀어보세요. 세 문제.
1번 보세요. 반복적인 후렴구 동그라미 치세요. 반복적인 후렴구. 역할 뭐라고요? 운율감. 대구 어디 쓰였어? 이연. 이연. 구슬이, 즈문해를. 기인이딴, 시인이딴. 거기. 그 다음 서리법은 그칠이니까 끊어지겠습니까? 그칠이니까 끊어지겠습니까? 구체적 지명, 서경. 자연과 인간의 대비 X. 그 다음 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사공이 아내 아니고 내 님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옆에다 적으세요. 규원가, 규원가, 야유원의 세 사람. 규원가에 나오는, 자, 야유원이 기생집이란 뜻이에요. 야유원의 세 사람이 나단 말인가? 자, 3, 4, 5 무리지어서 남편이 어디를 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기생집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을 것이다. 누구예요? 자, 요거일 수도 있고 정읍사 기억나시죠? 정읍사에서 증대. 달님이 쉬어 내 님을 보호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 정읍사에서 증대를 디대울세라. 증대는 위험한 곳일 수도 있지만 남편이 멀리 행상을 나갔기 때문에 행상 나간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질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사공의 아내가 아니라 또 다른 여자. 질투의 대상.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비록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난군과 천년을 이별한다 해도 한 점 붉은 마음, 난군에 대한 내 마음 일편단심은 바뀔 수가 없다. 서리법도 쓰였고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별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노래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5번이란다. 2번입니다. 2번에서 자, A에 있는 신, B의 붉은 마음, 변치 않는 마음. A의 바위, B의 바위, 이별, 시련. 맞아요. 그 다음에 A의 신과 B의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아니죠. 바위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하면 흰점 붉은 마음은 님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이니까 2번입니다. 넘기세요. 자, 시적 상황은 서경을 떠나서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자, 서경은 화자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잖아요.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다음에 길쌈이라는 생업까지도 버리고 집도 절도 다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적극적인 이별 거부. 적극적이라고 했어요. 바위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끈처럼 비유. 바위에 떨어져도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천년을 외롭게 살아도 우리가 이별해도 천년을 외롭게 살아도 우리가 이별하고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사랑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사랑, 믿음. 그 다음에 사공 내 아내가 바람난 줄 모르냐? 그 대동강 건너편을 건너가면 내 님이 꽃을 꺾을 것이다. 자, 떠나는 님에 대한 우회적인 원망.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사공에 대게 원망하고 있고 님이 나를 떠나면 꽃을 꺾을 것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임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넌 날 떠나면 무조건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될 거야. 불안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대동강의 의미를 정리하면요. 임과의 이별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별의 공간, 단절강. 대동강 나온 거 뭐 알려줬어요? 송인, 한시, 송인. 그냥 대놓고 대동강. 그 다음에 물 나오는 이미지, 이별을 나타내는 소재, 공무도화가 같이 연계될 수 있다.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 여음, 후렴구, 고려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음과 후렴구는 조음구예요. 흥을 돋우기 때문에.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끈으로, 임이 만나게 될 여인을 꽃으로, 비유, 동그라미. 의문문 형태, 의미강조, 서리법, 그치리까, 그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즈은 천이고요. 계실한데 사랑하다. 여신들 천년을 외롭게 살다, 지내다. 그 다음에 멸구름, 가다. 여다가 가다. 하늘에 달빛에 떠나가는 그 구름, 날 속였구나. 자, 그 다음 가시리. 자, 가시리 3음보. 가시리 이꼬까지 3음보야. 3, 3, 2조로 나누세요. 3, 3, 2조 3음보. 나는 여음구. 서경별곡의 아질가 같은 거야. 아질가. 나는 뜻 없어요. 흥을 더하려고 한 거야. 쿵짝쿵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자,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이별의 슬픔.
위 증질과 대평성대 줄 쳐보세요. 위 증질과 대평성대 똑같아. 위 감탄사예요. 증질과 의성어예요. 근데 태평성대와 같은 이별 상황과 맞지 않는 노래 구절이 들어가는 건 고려가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원망고조. 원망고조. 자, 화자는 이별이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너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너 없으면 나를 못 살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떠나가는 너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원망이에요. 그 다음에 잡사와 두얼이 많은 붙잡고 싶지만은 앞에다가 임을이라고 적으세요. 주체는 나야. 화자. 잡고 싶은 주체는 나예요. 누구를? 임을. 근데 선하면 누가? 서운하면의 주체는 임이야. 주체 문제 자주 나와. 붙잡고 싶은 주체는 화자. 서운한 주체는 임. 대상은 붙잡고 싶은 대상 임. 그 다음에 올세라 리을세라가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걱정된다. 두렵다. 두려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종결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꾹 숨기고 절제하고 뭐 하겠다? 체념. 받아들이겠다. 무엇을? 이별을. 이별을 체념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당신이 서운해서 다시 안 올까봐. 재회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인트는 마지막에 서로님 보내옵나니. 서러워도 이별이 서럽긴 하지만 당신을 보내오니 줄쳐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이게 화자의 소망입니다. 화자의 소망은 재회예요.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가시자마자 바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별의 정화를 나타내는 고려가요. 맨 밑에 인과의 이별이라는 시적 상황에 대해서 서경불구의 화자는요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고요. 이 글의 화자는 이별을 뭐한다? 수용, 체념, 순응, 소극적. 수용, 체념, 순응, 소극적. 서경별국은 적극적 거부. 자, 그 다음에 떠나는 임에 대한 현실적 소망. 화자의 소망 뭐라고요? 맨 마지막 구절. 가시는 듯 도셔 오셔셔. 가시는 듯 도셔 오셔셔.